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90일 완성, 돈 버는 평생 습관 가지고 왔습니다. 요코하마 미치야키 지음, 정세영 옮김, 걷는 나무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저절로 돈이 모이는 초간단 재테크, 경제를 몰라도 숫자에 약해도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작은 습관의 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가져온 이유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청년들과 재가불자들에게 경제활동에 대한 내용을 많이 강조합니다. 어른이 되었으면 사람 구실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제활동을 꼭 해야 된다, 경제에 대해서 꼭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걸 자주 강조를 하니까 경제를 어떻게 배우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습관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알려드렸고, 그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 책 90일 완성, 돈 버는 평생 습관 가지고 왔습니다. 청소와 일상의 정리가 어떻게 자동으로 돈 버는 습관이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는 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몰라도 숫자에 약해도 돈이 모이는 생활의 법칙. 나는 매일 사람들을 만나 돈 이야기를 나눈다. 나이대도 다양하고 월 수입도 천차만별이며 생활 환경도 각자 다르지만 신기하게 돈에 대한 고민은 거의 비슷하다. 그럭저럭 돈을 벌고 있는데도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남는 돈은 얼마 없어요. 사놓고 쓰지도 않을 것을 자꾸 사서 월급이 들어오면 신용카드 대금 갚기 바쁩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고 절약하는 성격인데 이상하게 저축액이 늘지 않네요. 아마 이 책을 선택한 당신의 고민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런 금전적 문제아들을 만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이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금전적 문제아란 열심히 돈 관리를 하는데도 생각만큼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잡지나 정보 프로그램에서 재테크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인터넷에는 준 전문가들의 다양한 돈 관리 노하우가 공유되지만 그 속에서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지 못한 경우가 많다. 오히려 넘쳐나는 정보들 때문에 겁에 질려 재테크를 포기한 경우도 적지 않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을 잡지 못하는 사람, 숫자나 경제에 약해서 저축만 하는 사람, 얕은 재테크 지식으로 주식이나 펀드에 기웃거렸다가 손실을 입어서 다시는 도전 안 하는 사람 등 그 모습은 각양각색이다. 이론상으로는 돈을 어떻게 쓸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관리하기만 하면 돈이 모인다. 하지만 사람 사는 일이 어디 계획대로만 되는가? 열심히 절약한 다음 날에는 조금 사치를 부리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는 일도 한 달에 여러 번이다. 계획과 다르게 돌아가는 생활 모습을 들여다보면 감춰져 있던 돈이 새는 구멍이 드러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테크 투자 정보를 공부하기 전에 돈이 모이는 생활을 만들어야 한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을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돈가림만 하는 임시 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지금까지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목돈 만들기에 성공시켰다. 돈을 모을 때는 저축 방법이나 목표 액수에 몰두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 인생과 삶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살려 돈 모으는 일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한 방법을 만들었다. 이 책에 그 방법을 담았다. 일시적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돈이 모이는 생활 체질이 되는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공부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모든 일에는 기초가 중요하다. 재테크도 예외가 아니다. 돈을 불리는 재테크 스킬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돈을 모으는 기초 체력을 준비해야 한다. 돈 버는 체질로 바뀌는 91 프로그램. 다음은 내가 상담하면서 실제로 만난 금전적 문제야 고객들이다. 두 사람의 사례를 보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생각해보자. 살펴보니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두 사람의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돈 관리를 못하는 게 가장 문제이니 다음 항목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가계부 애플리케이션을 깔아봤지만 작심삼일이었다. 싱글남. 가계부를 쓰고 싶지만 꾸준히 지속하지 못한다. 주부. 많은 사람들이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을 꼽지만 사실 이들에게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다음 항목이다. 방이 어수선하다. 싱글남. 집에는 물건이 가득하다. 주부. 뜻밖이라고 생각하는가? 금전적 문제아를 돈이 모이는 체질로 바꿔준다고 해서 처음부터 돈 이야기를 늘어놓지는 않는다. 기술은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실마리로 생활 방식을 돌아볼 것이다. 여기에 돈이 모이는 생활에 큰 힌트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무질서한 생활이 숫자로 나타날 때 금전적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우리는 돈 관리가 아니라 무질서한 생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주변 물건을 대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때는 물건이 없으면 불안하다. 꼭 가져야겠다는 집착을 버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집착이 우리의 돈을 야금야금 갉아먹기 때문이다. 주변 물건을 정리하고 마음속의 필요와 욕심을 구분함으로써 돈이 모이는 체질이 되기 위한 기본기를 다져갈 것이다. 파트 1. 필요와 욕심을 구분한다. 다음으로는 생활 전반을 살펴본다. 다시 한번 싱글남 A와 주부 B의 사례를 떠올려보자. 동료들과 갖는 스트레스 해소용 술자리가 잦다. 싱글남 A. 눈앞의 일에 쫓겨 다른 일은 뒤로 미루는 성격이다. 싱글남 A. 휴일에 놀이공원에 가는 게 낙이다. 주부 B. 이 부분에서 흐트러진 생활이 잘 드러난다.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생활이 무질서해질 수 있으니 술자리나 여가 활동을 중단하고 꾹 참아라 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쓰는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이다.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기준 없이 그날의 기분에 따라 식비를 줄이거나 수돗물을 아끼겠다고 샤워 시간을 단축한다. 절약하겠다는 결심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월급날이 다가오면 초조한 마음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생활.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하지 않았는가? 모두 생활을 정돈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그래서 물건 다음으로는 생활 항목을 8가지로 구분하여 하나하나 정리해 가려고 한다. 파트 2. 일상생활을 정돈한다. 마지막으로 돈에 대해 살펴본다. 물건과 일상을 정리하여 기본기를 다진 다음에야 비로소 돈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싱글남 A.
주부 B의 사례에서는 다음 항목에 해당한다. 가계부 애플리케이션을 깔아봤지만 작심삼일이었다. 싱글남. 가계부를 쓰고 싶지만 꾸준히 지속하지 못한다. 주부. 가계부를 쓰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꼼꼼하게 세세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빨리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는 생각도 가계부를 멀리하는 이유 중 하나다. 가계부로 빈틈없이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기존 가계부와 다른 아주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고객 가운데는 매사가 작심삼일이라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 분들도 효과를 본 방법이니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파트 3. 돈에 대한 자신만의 규칙을 만든다. 필요한가? 갖고 싶은가? 과체중인 사람이 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식생활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물건 과체중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굳이 백화점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길가에 줄줄이 늘어선 가게에는 매력적인 물건들이 셀 수 없이 진열되어 있다. 명품이 아니라도 질도 좋고 멋스러운 데다가 가격도 저렴해서 자신도 모르게 뭐라도 사고 싶어진다. 가전제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대형 판매점에서도 물건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물건을 사려고 들렀는지 잊어버릴 정도다. 그렇다면 밖에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안전할까? 그렇지도 않다. 인터넷에도 수없이 많은 유혹이 존재한다. 돈과 보관할 장소가 무한하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갖고 싶은 물건을 모조리 사면 그만이겠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물건을 사들여서는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자신이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는지도 알 수 없게 되고 만다. 여러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대부분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갖고 있다. 이게 있는데 이걸 또 샀단 말이야?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다. 필요대 욕심, 포화 상태의 물건들. 언제부터 우리는 물건을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었을까? 어릴 때는 부모님이 사주시는 게 전부였고 가진 돈도 한정적이어서 물건을 갖게 되면 이것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기뻐했다. 그러나 이건 어릴 때 이야기다. 머리가 커질수록 갖고 싶은 물건은 많아지고 그때까지 갖고 있던 물건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 스스로 돈을 벌게 되면 새 물건을 사는 일은 더 자유로워진다. 나 역시 그 즈음부터 갖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졌던 것 같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그저 갖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다. 물건이나 돈의 가치를 알기 이전 단계의 단순한 욕구다. 그러나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필요라는 기준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성장 과정이다.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는 생각이 균형을 갖추면 물건과 돈을 대하는 태도도 건전하게 형성된다.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각을 객관적으로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물건으로 가득한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는 자신의 상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서양에서는 아이에게 경제 교육을 할 때
초기 단계에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 그건 필요한 거야? 아니면 갖고 싶은 거야? 이 질문은 어른들의 귀도 번쩍 뜨이게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질문을 시작으로 아이는 혼자 물건을 사러 갈 때 둘의 차이를 구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필요냐, 욕심이냐?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매력적인 물건 앞에서 귀신에 홀린 것처럼 지갑을 여는 당신의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강력한 질문이다. 사실 나부터도 그렇다. 얼마 전에 회사 직원들에게 태블릿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었다. 일할 때 태블릿 컴퓨터가 있으면 업무를 하는데 훨씬 편리할 것 같아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 제안에 한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 대표님은 그냥 갖고 싶은 게 아닐까요? 지금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도 충분히 편리한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데요. 직원의 조언을 듣고 생각해보니 필요 없는 경비라는 판단이 들어 결국은 구매하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갖고 싶다는 마음은 완전히 사라졌고, 만약 샀더라도 처음에만 잠깐 사용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증을 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합리화를 경계하라. 이처럼 욕심이 나면 필요한 이유를 만들며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을 필요로 바꿔치기 하는데 능수능란하다. 필요하다로 넘어갈 이유쯤은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다. 내게 상담을 받은 한 고객은 쇼핑을 할 때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가 아닌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고 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아니면 모두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순히 갖고 싶은 감정인지 아닌지 냉정하게 판가름한다고 한다. 물론 이처럼 빡빡한 질문을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 맞는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나는 갖은 노력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많이 봐왔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필사적으로 변해 의외로 간단히 돈을 모을 수 있다. 필요한가? 아니면 갖고 싶을 뿐인가? 이 질문을 시작으로 스스로를 바꿔나가자. 오늘 읽을 부분 다 읽었습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